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올해가 이제 2022년인데 우리 그 2023년도 대비 변리사 1차 시험 화학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뭐 기본 강의나 객관식 강의, 각종 강의를 하면서 각 그 과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지금처럼 모든 커리큘럼과 이제 그 강좌에 대한 그 세부 설명을 하는 요런 그 커리큘럼 설명은 지금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내외로 요약해서 우리가 그 내년도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는가 잠깐 소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 강사 소개인데 뭐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 해서 보시고, 자, 그 우리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1차 시험 자체가 세 과목으로 되어 있죠. 자, 이제 법 과목 2개와 자연과학 개론, 그 중에서 화학. 그래서 이제 전체 1차 시험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라고 하면은 120문제 중에서 10문제다. 12분의 1이죠. 한 뭐 8% 정도의 비중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인데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뭐 한 예전이라는 게 아마 10년 전쯤으로 볼게요. 그때 보면 이제 고등학교 화학 1이나 2 요 정도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뭐 대략 한 뭐 10문제 기준 6, 7문제 쉽게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예전이 아니라 이제 현재 그 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데에서 시험 출제를 하고 관리를 하죠.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대학 일반화학 전 과정에서 고르게, 이 무슨 얘기예요? 그 출제 범위가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학원에서 뭐 대략 한 20년 정도 일을 했는데, 초기에는 뭐 한 달, 뭐 6회 완성, 뭐 보강 좀 해서 8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3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면서 8번 정도 모이면 뭐 대략 이 화학, 변리사 1차 시험 대비 화학은 정리가 됐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대학 일반 화학 과정이라고 하는 게 보통 뭐 2학기, 짧게는 한 학기 과정으로 진행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2~3번 만나서 계속 강의가 진행되죠. 그래서 이제 대략 그 범위를 그래픽으로 뭐 대략 설명드린다면, 고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이제 화학 1, 2 범위가 요 정도라고 한다면, 이 대학 일반 화학이라고 하는 거, 자, 일반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범위가 훨씬 넓죠.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화학의 기본 1, 2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의 내용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그 뭐 MO 이론이랄까, 또는요 뭐 배위화학이랄까, 그 다음에 분광학이랄까, 뭐 이런 내용들, 요 변리사 1차 시험에서 굉장히 그 출제 빈도가 높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 시험 범위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기본 강의 자체를 2달 과정으로 일주일에 2번 실강 기준 일주일에 2번 모여서 8주를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좀 보강을 일부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공부할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고르게 된다. 그러니까 일반 화학 전체를 거의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요, 그 일반 화학이 아니라 이제 전공 과목, 이제 화학과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뭐 유기화학, 무기화학 또는 뭐 분석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거 전공 과목에서 이제 일부 뭐 한 해 기준 한 문제, 좀 어려웠던 해는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버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내가 이제 기본만 좀 보자 하더라도 그 양이요, 한 민법 정도의 양이 될 거예요. 엄청나죠. 가끔 언제 낼지 안 낼지 모르는 그런 문제를 위해서 그 민법 정도의 분량을 내가 암기한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버린다. 그래서 우리 그 강의 목표는 요 이제 일반 화학,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일반 화학의 내용을 커리큘럼으로 이제 잡고 공부를 하고, 문제 난이도를 보면요, 뭐 대략 그 상, 중, 하 2대 4대 4 정도. 그럼 이 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공 과목의 일부랄까, 혹은요 일반 화학이긴 한데 계산 과정이나 이런 데서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장에서 풀기가 어려운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하 난이도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는 그 문제만 제대로 읽으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 개념 아니면 간단한 사칙연산 계산. 그 다음에 이제 중난이도, 요거는 읽자마자 답이 나오진 않아요. 좀 논리를 구사하거나 조금 그 간단한 사칙 연산보다는 한 단계 위의 계산을 해야 답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강의 목표는요, 요 상급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인데, 요거는 전공 과목 어디에서 출제할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버리고요. 요거예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8에서 9문제 정도를 우리가 준비를 한다. 자, 요게 이제 우리의 강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 수험 전략이랄까? 요것도 여러분 길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여러분들 그 준비 기간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잡으셔야 되겠다. 일단 기간을 4에서 6개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민법과 산업재산권법 그 준비하는데도 최소 뭐 6개월에서 8개월 이렇게 잡는데, 화학고 8, 9문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잡느냐? 요거는요, 화학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화학만 한다면 2달 내지 3달 바짝 해서 마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권해드리질 않고요. 지금 요 1차 시험에서 과목이 많잖아요. 일단 법 과목, 뭐 산재법, 민법, 그 자연과학 개론인데, 이 산재법하고 민법 요거 이제 꾸준히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대충 뭐 6, 7시간 정도는 이 법 과목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뭐 한 30% 정도의 시간을 이제 자연과학에 투자를 하는데, 그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도 자연과학 같은 경우를 뭐 한 10개월 정도를 기준을 잡았을 때 대충 뭐 2, 3개월씩 각 과목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뭐 2, 3과목씩, 예를 들어 화학과 뭐 물리를 같이 한다든지 화학과 지학을 같이 한다든지 해서 뭐 찔끔찔끔 하면서 이렇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실강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월, 화 이렇게 연속으로 하질 않고요. 월, 수 또는요 화, 목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3시간 반을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그 강의 들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강의 들은 내용을 복습을 하고 또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안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수요일에, 그래서 수요일에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시기 전까지, 물론 이제 다른 과목들, 법 과목들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말을 지내시면서 역시 또 이제 월요일, 수요일, 그 지난 월요일, 수요일에 배웠던 내용을 또 반복 복습하면서 문제도 풀어보시고, 뭔가 이렇게 되새김질을 계속 반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이 실강 자체도 월, 수나 또는 화, 목이나 이런 식으로 하루를 떼서 그 시간표를 작성하거든요. 같은 원리예요. 이 4, 5개월, 화학만 4개월, 뭐 5개월, 6개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다른 과목, 다른 자연과학 개론도 뭐 한 2과목 정도씩 동시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 기출문제, 요건 이제 각 과목에서 어떻게 이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하면서 또 잔소리처럼 계속 반복드리지만, 요 기출문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기출문제는 이미 났던 문제니까 또 안 나온다, 제낀다. 이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죠. 변리사, 다른 모든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변리사 시험이 특히나 그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제 화학의 여러 단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예전에 그 출제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단원 내용들, 그 문제 스타일 계속 반복해서, 물론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그 기출된 단원 또는 그 문제 스타일이 약간 숫자를 바꾼다, 말을 바꾼다, 보기를 바꾼다 하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짙거든요. 이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변리사 시험 기출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다음에 타 시험, 여기서 말하는 타 시험이라는 게 뭔데? 일반 화학을 시험 범위로 하는 예를 들어서 미트, 디트라는 거, 뭐 의학, 치학 전문대학원 지금은 거의 없어진 제도죠. 그러나 시험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6년제 약대, 뭐 피트라는 요 시험 있죠. 요것도 이제 이 없어진 제도인데 그 시험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의대, 약대, 그 편입생을 모집할 때 뭐 MD나 요 피트 시험과 뭐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발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 문제는 이제 각종 국가 공무원 시험들 있죠. 그 일반 화학을 알아야 되는 직종들, 뭐 환경직, 보건직, 소방공무원, 화학을 좀 알아야 되죠. 그런 시험 문제들과의 뭐 차이,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타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선별을 해드리죠. 우리 변리사 시험에서도 이런 유사 문제가 날 수 있다. 이런 것들, 뭐 객관식 문제 풀이반이나 실전 문제 풀이반 이런 데에서 계속 이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변리사 시험 특유의 논점과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출된 데에서 계속 나온다. 그럼 어느 단원과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냐? 그거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체계적 암기 실전 문제 풀이, 뭐 제한 시간 내 문제를 풀이하는 게 중요하다. 뻔한 내용이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학원 강의를 활용하는 거, 여러분들 뭐 제가 이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 일반 화학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단 말이에요. 혼자서 어떤 뭐 일반 화학 교재 보통 짧은 게 1000여 쪽, 뭐 저기 좀 긴 거는 1400쪽, 좀 얇은 책이 뭐 1100, 1200쪽. 그런데 그런 그 교재를 전체를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험용으로 볼 만한 부분은 한 3분의 1 정도다. 그런데 내가 화학 전공자도 아닌데 그 일반 화학 교과서에서 어느 부분을 보고 어느 부분을 뺄 것인가 선별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학원 강의에서 제가 해드리는 게 뭐예요? 기출문제 분석해드리는데 어떤 교재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 학생분들에게 중요하다. 어떤 부분은 빼도 된다. 제가 선별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요 질문과 답변 시간. 예를 들어서 실강 기준 3시간 강의를 들었다. 3시간 강의를 들어서 뭐 여러 단원 논점들 한 뭐 6가지 정도를 배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전에 화학을 배운 적이 없는데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더니 한 90% 이상의 내용이 다 이해가 간다, 정리가 됐나? 이거 천재죠. 보통 어떤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제가 볼 때는요. 한 강의 내용의 60% 정도만 소화 흡수가 된다. 굉장히 강의 열심히 들으신 것이다. 그럼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또 다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개념 자체가 헷갈린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이쪽 분야 전공자가 아니라면 그때 요 이제 질문과 답변, 우리 인강 수강생 분들도 뭐 Q&A 게시판이 있죠. 제가 그거 하루에 100번 시간 날 때마다 체크하거든요. 왜? 그 어떤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늦게 받는다. 내가 오늘 질문을 올렸는데 한 일주일 후에 답변 올라온다. 그 사이에 이 질문한 분은요. 내가 그 질문을 했었다. 그거 자체도 까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제 일반화학 전체에 내가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서 소위 이제 구멍이 많이 뚫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이 올라오면 어쨌거나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아무리 늦어도 어쨌든 그 24시간 내에는 답변을 올려드린다. 이런 마인드로 시간 날 때마다 요 Q&A 게시판을 제가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답변을 올려드리거든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실강도 마찬가지예요. 실강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지금 현재는 금요일 오후에 제가 시간을 잡고 제가 그 강의 교실에 그냥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 복습 과정에서 또는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학원 강의를 활용하신다라면은 뭐 시간과 노력, 여러분들 변리사 1차 시험이 이제 3과목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3과목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산재법, 말은 한 과목인데 그 안에 법률이 4가지가 있죠.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씩 다 달라요. 또 민법은 진짜 한 과목이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 개론 한 과목이지만 물화, 생지, 개성이 전혀 다르죠. 거의 한 10과목 정도를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절약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이제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좀 짧은 시간 안에 막 이렇게 빨리 설명드리고자 하니까 별로 이제 이 요지가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요렇게 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요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그 커리큘럼이죠, 그죠? 뭐 강의 특징, 뭐 제 강의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뭐 진부한 얘기죠. 바로 요거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어떤 그 커리큘럼으로 이제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느냐. 일단 여러분들 일괄적으로 제 강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요게 맞질 않는다. 왜냐하면 자, 화학을 예전에 이제 배운 분들과 태어나서 화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배운다? 백그라운드가 전혀 다르죠. 이분들이 똑같은 강의 커리큘럼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대략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화학 경험자, 여기서 경험자라고 하는 건 뭐냐? 화학을 전공했거나 화학 관련 전공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생화학이다, 화학공학이다, 공업화학이다. 화학을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 제가 화학 전공자지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화학 공부 내가 젊었을 때 그 학부 때 열심히 했다. 근데 화학과 다른 직종 또는 뭐 다른 공부한다고 몇 년 책 덮어놨다. 싹 날아가죠. 그러나 그래도 이제 예전에 화학을 배운 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 화학 1, 2 또는 대학 과정에서 일반 화학 이 배운 경험이 있는 분들은 까먹은 것 같지만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요, 또 바로 그 기억이 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 이 화학 경험자도 제가 이제 이렇게 1, 2로 분류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요 레벨 1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화학 1 또는 2 또는요 화학 관련 전공은 아니지만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화학이라는 것을 한 학기 또는 2학기 과정으로 수강한 적이 있다. 여러분들 화학을 어느 정도 풍월은 있어요. 화학이보다 어떤 내용 배운다 들은 적은 있지만 잘은 모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화학 기본 강의, 뭐 제 강의 커리큘럼에서 가장 메인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풀이. 그 다음에 자, 실전형 문제풀이나 화학 최종 정리, 뭐 요 다 뭐 시간과 이 시간과 이제 뭐 시간이죠. 여력이 되신다면 같이 하셔도 되지만 요 중에서 이제 택 1, 요 정도의 커리큘럼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자, 화학 경험자인데요. 이 레벨 2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관련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자, 뭐 화학 전공을 했다. 또는 화공과다, 공업화학과다, 생화학과다. 화학 좀 그래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기본 강의보다는요, 요 단기 완성이라고 하는 거, 기본 강의의 그 절반, 요 기본 강의의 절반의 시간으로 화학 그 중요 이론들, 핵심 개념들 빠르게 좀 정리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화학 관련 전공한 분들이 이제 요 기본 과정, 요 이론 과정을 공부하신다라면 조금 그 앞부분에 좀 지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전공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단기 완성이라고 하는 요런 강의가 이제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대비 시간이 좀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똑같아요. 이제 객관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전공하고자 지금 이 화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변리사 1차 시험, 그 시험 수험생이잖아요. 내가 어느 이론과 단원 내용 잘 기억을 했다, 이해를 했다. 내 친구한테 설명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 풀었더니 반토 막 반타작했다. 안 배운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 감각을 좀 익히시고, 요거는 똑같아요. 아까 전에 뭐 저 바람직하게는 실전형 문제풀이다, 이제 최종 정리다.
뭐 다 하셔도 좋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빠듯하다. 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요 최종 정리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메인이 문제풀이거든요. 그 실전형 문제풀이 감각 연습하는 거거든요. 자, 요렇고 자, 여러분들 이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운 적이 없다. 대학 전공도 화학과 전혀 관련 없는 전공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원자와 분자 이 구분이 안 된다. 뭐 이온 듣기는 많이 했는데 뭔지 모른다. 요 화학 기초. 자, 기초라는 게 뭐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화학에서 쓰는 여러 용어들. 그다음에 이제 기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양, 뭐 예를 들어서 질량, 부피, 그다음에 분자나 원자고 알갱이의 개수, 이 양이잖아요, 그죠? 양에 관련된 이론을 양론이라고 그래요. 그 양론, 화학은 이제 물질의 과학이기 때문에 그 물질의 양을 계산하는 이론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안착이 되었지 않으면 그 후의 내용들 있죠.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 반타작도 못해요. 그래서 이 화학 기초라고 하는 데서 이 양론, 그다음에 이제 화학에서 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요거는 횟수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 강의를 들었을 때 도저히 나는 따라가기가 힘들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 끽해봐야 실강 기준 4번, 그러니까 이제 인강 기준으로 하면 한 12강 정도, 뭐 1.5배속 이렇게 해서 빨리 들으시면 요 금방 일단 요 기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똑같죠. 여기 이제 화학 기본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 그 다음에 요 기초 과정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요 이제 실전형 문제풀이보다는 최종 정리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화학과 이제 관련 없는 화학을 예전에 배우지 않았던 분들을 위한 그 최적의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 이제 각 과목을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화학 기초라고 하는 거 있죠. 초보자. 여기서 말하는 초보자가 뭔데? 화학을 예전에 전혀 배운 적이 없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한 강좌로서 실강 기준으로 해서 4회. 그 실강에서 한 회를 한 3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강 기준으로 한다면 12강. 여기서 이제 요 한 강당 한 60분에서 70분 정도 사이예요. 그래서 12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에서 도대체 배우는 게 뭐냐? 자, 그다음에 이제 화학에서 쓰는 용어들 있죠. 그 용어. 그다음에 이제 기체, 요거 오타네요. 기초의 개념. 여기서 이제 기초 개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실제 이제 강의를 뭐 샘플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양에 관련된 이론이에요. 요게 마스터가 돼야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 문제가 풀린다. 그리고 또 뭔가를 배웠으면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냥 하급 아니면 한 중급 정도의 난이도 이제 간단한 이제 문제 풀이하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건 대학 뭐 1학년, 2학년 때 그 화학을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요 만든 강의이고요. 요건 이제 기본 이론 강의 있죠. 요 제가 이제 강의하는 요 커리큘럼 중에서 뭐 메인이다. 가장 이제 중요한 강의다. 그래서 요 화학 기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화학 관련 전공자, 관련 전공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모든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래서 자, 벌써 제목 자체가 말해 주듯이 화학에서 중요한 이제 이론과 이제 개념을 배운다. 그다음에 자, 우리가 강의를 듣는 목적이 시험장에 가서 제대로 풀자 이거죠. 그래서 자, 최근 주요 이제 기출 문제 각 단원별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문제 풀이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그런 것들 조금씩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각 단원마다 그 개념 확인 문제라고 해서 기본적인 이제 문제 풀이. 요거 이제 뭐 기출 문제와 또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 각 단원의 핵심 개념들을 확인하는 요 문제 풀이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을 다진다. 이게 이제 메인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자, 잠시만요. 객관식 문제 풀이. 자, 요거는
요것도 제 강의 중에서 요 메인 과정 중 하나, 메인 2라고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화학 강의를 뭐 인강이건 실강이건 수강하는 분들, 아니 내가 화학 전공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없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시험장에서 10문제 중에서 어쨌든 한 문제라도 더 맞추자. 그래서 문제 풀이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연습하는 강의인데, 일단 문제 풀이 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개념 요건 아시죠? 요렇게 지나가면 또 못 따라오는 분들 계시다. 그래서 좀 빠르게 스피디하게 중요 개념들 빠르게 이제 체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문항을 파악하는 요령. 제가 여러분들 이 학원에서 한 20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일단 그 우리 학생분들 질문을 뭐 수만 번 받아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 유형이 크게 이제 두 가지다. 뭐냐면 진짜 화학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 문제에 필요한 기본 개념이 아직 숙지가 안 돼 있다. 좀 오해를 하고 계신다. 자, 화학 관련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보면요, 화학을 모르시게 하는 게 아니라 국어.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 문제를 국어적으로 파악을 잘 못하신 거예요, 보면. 그래서 국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문항 파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문제를 보면요, 문제에서 그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내용 있죠. 그 다음에 그 단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풀이할 때 그 경우의 수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다. 근데 이제 단서나 아니면 문제의 출제자가 주어진 조건들을 보면 그 문제 풀이의 여러 가지 길 중에서 4가지 길이 있다고 3가지는 배제하라고 벌써 문제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화학 내용에 관련된 질문 절반, 국어적으로 문제 파악을 못해서 하시는 질문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게 현실이니까 객관식 문제 풀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어디가 키워드고 어떻게 파악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무한 반복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자, 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제한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어떤 한 문제를 푸는데 한 10분 심사숙고했더니 답이 나왔어요. 맞췄더니 답이 맞아. 틀린 것보다 나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자연과학개론이 그 시험 시간이 60분인데 60분 동안에 물화생지 각 10문제씩 해서 4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 한 문제당 1분 30초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푸는데 막 5분 이상 걸렸다, 3분 이상 걸렸다, 이거는 시험장에서 보면은 그건 망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문제는 풀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풀면서 그 허비한 시간 때문에 다른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제한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푸는 요령이다. 그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 자체를 처음에 읽을 때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이하는 데 필요한 공식이나 개념들이 전혀 혼동되지 않도록 머릿속에 아주 잘 안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연습하는 강의다. 이렇게 소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형 문제풀이. 요거는 교재가 이제 새로운 화학, 요거는 이제 이론서로서 기본 교재인데, 그 실전형 문제, 각 회당 모의 고사 2번을 풀어요. 2회. 그럼 모의고사 회당 10문제씩. 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고 화학 1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회니까 이제 곱하기 2. 그래서 한 번 오실 때마다 이제 20문제씩 해서 요걸 이제 4회 강의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회당 20문제니까 4회라면 총 80문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종의 진도별, 단원별 모의고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실전형이라는 게 뭔데? 아까 객관식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이 있잖아요. 그죠? 교재가 있고 그 교재의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풀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것인데, 요거는요. 자, 요 그 모의고사 2회인데 모의고사 10문제를 풀 때마다 20분씩.
실제 시간을 딱 재고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푸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휴식했다가 그 문제를 쭉 같이 풀면서 또 개념도 확인해 내고요. 여기 보세요. 진도별 모의고사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단원별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 풀면서 요 문제는 3번이 답이죠. 요건 4번이 답이죠. 이건 풀이가 아니죠. 그 문제에 해당하는 또 이론, 개념들 재차 이제 반복 연습이 되는 것이고, 객관식 문제풀이나 기본 이론 과정에서 배웠던 그 이론을 실제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요 실전 감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실전 감각이 뭔데? 제한된 시간 내에 풀이하는 감각 연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저는 사실 요 실전형 문제풀이 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변리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화학 기본 강의, 객관식 강의 이런 거 들으면서 화학에서 대충 이런 거 배우는구나. 감을 잡으신 상태에서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수험생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1차에서 준비해야 되는 과목이 9과목이죠. 쪼개놓고 보면. 그러니까 뭐 한 1년, 1년 반 이렇게 이제 그 수험 준비 기간에 각 과목당 주어지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한 달, 2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쨌든 학원 왔다 갔다 하시는 길에 다른 수강을 하시는 길에 혹시 날짜가 맞으면은 이 실전형 문제풀이 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모의고사 2번씩 계속 그 실전 감각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종 정리. 요게 제 이제 메인 세 번째예요. 아까 전에 첫 번째 메인 강의, 기본 이론 강의, 두 번째 객관식 문제풀이, 최종 정리인데 요거는 문자 그대로요. 그냥 시험 직전에 여기서 말한 직전 뭐 보통 제가 그 시험 보기 2달 전에 요 강의를 하는데 인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촬영한 거를 여러분이 보시는 거니까 뭐 한 달 전일 수도 있고 2주 전일 수도 있고요. 일종의 족집게. 그러니까 이제 시험 직전에 전체 단원을 고르게 그냥 균등하게 해서 보자. 이건 최종 정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23년도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제가 이 찍을 때 어느 단원 어떤 문제를 이제 좀 찍는 거죠. 무작위로 찍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준비하는 그 해 전으로 한 5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예를 들어 새로운 화학 7장에서 산화환원 개념적인 문제가 났더라. 그러면 2023년도에서는 7장에서 자 2023년도는 7장에서 전지, 화학 전지 또는 전기분해 그게 유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확률적으로 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요 최종 정리 강의가 그 적중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 최종 정리 단계에서 이제 단원 쭉 보면서 그 단원에 관련된 요 실전형 문제 있죠. 요거 이제 40문제를 선정을 해서 쭉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막판에 여러분들 그 아까 1차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목이 9과목이죠. 막 정신없고 초조하고 계속 시간은 지나고 혼자 너무 여러분들 끙끙대고 고생하실 것이 아니라 최종 정리를 통해서 그냥 좀 자신감을 얻자. 그래서 일단 짧은 시간에 이제 빠르게 중요 개념들을 확인하고요. 자, 실전형 예상. 요 예상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선별해서 찍는 거예요. 적중도는 괜찮다. 그래서 어쨌거나 좀 자신감을 얻자. 이런 취지의 강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체적인 요 커리큘럼 상에서 자, 요 커리큘럼 아까 전에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 각 과목 요 과정 좀 짧게 소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커리큘럼 이제 소개 시간이요. 뭐 예를 들어 1시간, 2시간 이렇게 널널하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푸는 문제의 유형은 어떻다. 또 뭐 실전형 문제 풀이에서 푸는 유형은 어떻다. 이렇게 일일이 소개 말씀을 드렸으면 또 낫겠지만은 이 커리큘럼을 소개하면서 또 각 과목별로 너무 깊이 있게 지금 이 커리큘럼 동영상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화학을 어느 정도 배우신 분도 있고 태어나서 화학이라는 거는 처음 배우셔야 되는 분들도 막 섞여 있는데
여기 이제 각 과목에 대한 특성을 또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그 영상 시간만 굉장히 길어지고 또 모두를 좀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요 정도로 이제 소개 말씀은 마치고, 여러분들 그 각 과목들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인강에 이제 올라올 때 뭐 처음 1강, 2강 정도 그 맛보기 샘플 강의로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각 과목들 시작할 때 보통 한 뭐 10분, 15분 내외로 일종의 그 OT, 그 과목 소개를 자세하게 이제 해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과목별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그 각 과목의 그 샘플 영상을 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그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